안녕하세요, 누탱크입니다. 오늘은 저의 다이어트 1주년을 축하하는 Q&A 시간이에요. 제가 먼저 인스타랑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좀 받아봤거든요. 근데 핸드폰에 막 적어놓진 않고 그냥 질문만 적어놨는데 이거를 좀 보고 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다이어트 유튜버다 보니까 질문이 다이어트에 대한 것과 아닌 것 이렇게 두 개가 확실히 나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먼저 다이어트 이외에 저한테 주신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나이 그리고 키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91년생, 올해 31살이죠. 네, 31살이고 키는 166입니다. 반올림해서. 그리고 MBTI는 파워 ENFP. 항상 ENFP가 나와요. 그리고 시작부터 목이 메여서 차를 한 잔 가져왔어요. 누탱크 채널 이름의 비하인드. 이거는 좀 약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술탱크의 탱크, 그거에 누탱크가 제 이름 누리에 누를 합쳐서 누탱크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고, 하나는 이게 원조이긴 한데 20살 때 친구 원룸에서 그 같은 과 동기들끼리 다 같이 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 동기가 있었는데 걔가 제 코 고는 소리에 잠을 못 자고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는데 제가 코 골면서 걔 쪽으로 이렇게 굴러가가지고 약간 코 고는 소리와 굴러오는 게 탱크 같아가지고 걔가 탱크라고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탱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걔 때문에. 근데 신기한 건 지금 저 원래 진짜 코골이가 심하거든요. 근데 살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코 고는 게 진짜 없어졌어요. 거의. 피곤하면 골긴 하지만 그렇고 술 주량은 근데 저도 막 딱 정해놓고 먹는 타입이 아닌데 한 이쯤 되면 제정신이 아니다 하면 그게 한 소주 3병 정도? 그러니까 약간 나긴 하지만 내가 아닌 느낌? 그 정도? 근데 저는 막 엄청 취하면 술 더 먹는 타입이 있잖아요. 그런 타입이 아니고 약간 안 먹는? 너무 취하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손목 타투의 의미는 이거는 목스녹스라고 해서 이거 대학교 친구들 저까지 셋이서 같이 한 우정 타투거든요. 이게 라틴어인데 곧 밤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곧 밤이 오니까 그 전에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저희는 곧 밤이 오니까 열심히 놀자 약간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처음 타투 하는데 무서우니까 혼자 못하고 친구들 막 같이 셋이서 서로 꼬셔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 타투예요. 근데 저는 살을 좀 더 빼고 타투를 또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러자는 뜻이에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진짜 자존감 떨어진다. 약간 이런 일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막 자존감을 끌어올려야 하고 이럴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높아서가 아니고 그냥 약간 무딘 성격이어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진다. 막 이런 느낌을 잘 받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현재 사귀시는 분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사귀시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연애 세포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 연애 프로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뭔가 나도 연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로 친해진 수정씨가 질문해준 건데 언제부터 귀여웠나요? 이런 질문 참 감사하네요. 전 솔직히 친구들한테는 귀여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 언니들이나 동생들한테는 되게 잘 치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가끔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릴 땐 진짜 귀여웠어요. 그리고 전공은 무엇인가요?
저는 엔터테인먼트 경영과를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생소해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쨌든 예체능 계열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쉬고 있다면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이 질문도 되게 많이 인스타에서도 물어봐 주셨거든요. 저는 현재는 일을 쉬고 있고 일 쉰 지는 한 1년 7개월?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 6개월은 너무 TMI지만 처음 6개월은 실업급여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는 좀 할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제가 같이 병원을 좀 다녔어요. 이거 약간 핑계 같긴 하지만 제가 같이 병원을 좀 다니고 그러다가 좀 할아버지도 괜찮아지셔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계속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이 생활에 익숙해진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생활비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죠. 초반에는 뭐 제 돈으로 살고 지금은 아빠 카드를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원래 그전에는 저는 서비스직을 많이 했었고 막 제대로 된 회사에서 일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살쪘을 때는 정말 직업의 제한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뭐 제가 막 뚜렷한 스펙이 있는 게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거의 대부분 뭐 장난감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옷도 팔고 그리고 생산직에서 이 일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일했던 곳은 생산직 쪽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생산직에 대해서 막 되게 열악하고 힘들고 복지가 좋지 않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되게 괜찮은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 반이나 일을 했겠죠. 근데 뭐 인원 감축 때문에 정리가 되긴 했었지만 거기서 1년 반 동안 일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바리스타 2급을 따기 위해 신청을 했습니다. 수업을 들어가요, 이제 곧.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요. 계속 관심이 있던 쪽이어가지고 사실 저는 술집을 너무 하고 싶은데 저만의 아직은 막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음료 쪽도 관심이 많아서 자격증을 따고 알바를 좀 관련된 쪽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신박한 질문이 있었어요. 언니랑 피 터지게 싸운 뒤 화해하는 방법은?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마침 저희 언니인 알미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막 웃으면서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운 적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진짜. 진짜 막 한 번도, 단 한 번도 막 서로 욕하면서 막 이러면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니랑 제가 나이 차이가 4살이 나긴 하는데 거의 다들 저를 언니로 보거나 연년생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냥 언니라고도 잘 안 해요. 알미라고. 제 친구들도 다 알미라 하고 그리고 언니 친구들도 다 알미라 하고 그냥 이름이에요, 거의 알미가. 언니가 되게 착해서 진짜 아예 싸운 적 거의 없어요. 커서는 더욱더. 어릴 땐 제가 좀 맞았어요. 그 다음은 요즘 자주 듣는 노래는 제가 이걸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적어봤어요, 좀. 그래서 보니까 디오의 I'm Gonna Love You 그 원슈타인이 같이 피처링한 그 노래를 정말 많이 듣고 제가 디오 팬이거든요. 그리고 데이식스 뚫고 지나가요. 그리고 뭐 NCT 노래도 정말 많이 듣고요. 그리고 트와이스 노래도 진짜 많이 들어요. 저는 진짜 거의 모태 신앙 아니고 모태 덕후여가지고 아이돌 노래를 주로 듣습니다. 운동할 때도 그냥 걸을 때도 그냥 생활할 때도 저는 에어팟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항상 노래를 듣는데 거의 주된 노래 플레이리스트는 아이돌 노래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명언은 최근에는 그 짐종국 유튜버를 보면서 먹는 것도 운동이다. 이게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먹는 것도 운동이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되게 생산적인 일이잖아요. 움직이고 씹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도 되게 운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거를 되게 감명받았고, 그리고 항상 많이 하는 말은 친구가 한 말인데, 하면 하는 거지.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막 이거에 대해서 뭐 A라는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망설이고 못할 것 같고 두려워하고, 솔직히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시도하는 거에 있어서, 아니면 뭐 원래 했던 일이라도. 근데 친구가 맨날 그 친구도 맨날 어떡하지 이러면서 몰라 하면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멋있는 마인드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하면 하는 거지. 그리고 올해의 목표는, 이거는 다이어트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더 건강해지기? 그게 가장 지금으로서의 큰 목표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 아니고 그냥 너무 멋있어요, 막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밑에다 적어놨어요. 멋있다고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기. 진짜 항상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이 좀 더 많았어요. 1년 동안 얼마나 감량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도 안 먹고, 당연히 밥 안 먹고 해야 되니까 인바디를 재러 헬스장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일단 집에서 몸무게를 재봤는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짠! 저는 1년간 약 25kg? 네, 25.4kg를 감량했습니다. 사실 이거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최저까지 내려간 거는 94였어요. 그러니까 26kg를 감량했었죠. 근데 이 94, 제가 100에서 두 자리대로 내려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안 내려와서 약간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었는데, 내려오고 나서도 되게 정체가 길었죠. 근데 이거는 이 안에서 100과 94 사이에서 진짜 찌고 빠지고를 정말 많이 반복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다이어트가 막 당연한 건 아니지만 다이어트 하면서 있을 수 있는 과정이었다. 또 이거를 근데 막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못 참고 또 먹어서 막, 솔직히 살찌는 건 정말 순간이거든요. 저는 막 치팅할 때는 하루에 막 4kg씩 찌니까 정말 순간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 찌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에 대해 저는 약간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1kg 빼기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더 뺄 수 있었지만, 어쨌든 약간 아쉬운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후회하진 않는다. 이 1년을 저는 25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약간 30kg 정도 빼고 싶다 이렇게 잡아두고 있었는데 그거는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1년 전과 몸 둘레 변화는, 이것도 동영상을 다시 한번 찍었거든요. 보고 보실게요. 오늘은 다이어트 1년차 되는 날이고요. 기념으로 치수를 다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원래 2020년 9월 1일에는 가슴이 132cm였는데
오늘, 그러니까 1년 딱 되는 날 가슴 둘레는 106이고 허리는 131에서 97로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배가 엄청 많이 들어간 걸 느껴서 한 100 선은 100에서 좀 더 내려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100으로 해서 더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왼쪽 허벅지는, 근데 솔직히 허벅지는 좀 더 두꺼워졌을 수도 있겠다. 약간, 아니, 두꺼워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원래 왼쪽 허벅지가 64였는데 51, 엄청 많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하체를 열심히 한 결과가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는 60, 더 두꺼웠어요. 68에서 53으로. 근데 약간 허벅지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조금 그래도. 그리고 왼쪽 종아리는, 근데 제가 종아리는 정말 얇아졌다고 많이 느꼈어요. 왼쪽 종아리가 46.5에서 34. 그리고 오른쪽 종아리가 46에서 35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근데 발목은 뭐 20 똑같고 오른쪽만 1cm 줄어들었어요. 19로. 그리고 팔뚝은 제가 요 근래 들어서 팔뚝 처진 게 지금도 뭐 어쩔 수 없이 처졌지만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해보니까 왼쪽이 32.5에서 30으로 줄어들었고 오른쪽이 32에서 3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팔목도 똑같아요. 13. 굉장히 뿌듯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몸무게 안 빠지는데 내 몸은 변한다. 응? 진짜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바디도 여태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좋았어요. 원래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거죠. 비교를 하자면 근육량은 정말 크게 차이가 안 나고 그러니까 이 7월달 인바디가 제가 9월 1일에는 작년 9월 1일에 그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인바디를 못 해가지고 가장 비슷했던 그리고 가까이 했던 7월달의 인바디랑 비교를 하는데 그때의 근육량이랑 지금의 근육량은 차이가 없고 거의 없는 편이고 그냥 체지방량은 21kg가 빠진 거죠. 저 여태까지 한 인바디 중에 오늘 아침에 잰 인바디가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요새 진짜 눈바디가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달라진 것은 일단 숨이 덜 차요. 이거 정말 신기해요. 막 그냥 걷거나 계단 같은 거 오를 때 옛날에는 그냥 일어나는 것부터가 숨이 찼거든요, 솔직히. 제가 워낙 잘 돌아다니는 편이긴 했는데 항상 헉헉거렸어요. 근데 지금도 물론 헉헉거리는데 훨씬 숨이 덜 차다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데 약간 지구력이 정말 좋아졌어요. 버티는 거를 예전보다 더 잘하고 그리고 체력도 체력이지만 안 되는 동작들도 훨씬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다리 알 서고 경련 오고 이랬던 것도 되게 많이 좋아졌고 진짜 좋아진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깨 다친 거 빼고는 진짜. 처음과 지금의 마음 변화. 처음에는 나 진짜 2년 안에 이거 다 뺄 거야. 약간 이런 강박 아닌 강박?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30kg 빼겠다는 목표도 정했던 거고. 근데 그냥 하면서 계속 내가 이 90kg대에 계속 머물면서 든 생각은 너무 욕심을 갖지 말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남과 나를 너무 비교하지 말고. 근데 그건 원래 별로 안 하긴 했는데 난 나니까 저는 남하고 저를 막 그렇게 비교하는 그런 타입은 아닌데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약간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데 솔직히 자기 합리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나니까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막 거의 30년을 그렇게 그 중간중간 다이어트를 한 기간들도 있지만 그냥 솔직히 다이어트는 매년 했어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다이어트 했으니까 거의 인생의 반을 다이어트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그 과정 안에서 찌고 빼고 찌고 빼고 찌고 빼고를 반복한 내 몸이 과연 2년 안에 다 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너무 길어지면 당연히 힘들고 지치고 그러겠죠. 근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길게라도. 이렇게라도 유지를 하면서 유지하는 기간이 길더라도 어느 순간은 또 빠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이 안에, 이 시즌 안에, 이 2년 안에 나를 다 빼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접게 됐어요. 좀 느리더라도 천천히 건강하게 내가 변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몸이 좋아지는 게 보이고 운동이 재밌어지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심적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좀 더 원래도 전 약간 마음은 단단한 편인데 더 단단해진 느낌? 그리고 언제부터 살이 찌셨나요? 저는 따지면 평생이 퉁퉁 뚱뚱 뚱뚱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말 마르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4살까지 말랐어요. 딱 그 기간까지만. 그러다 할머니한테 맡겨지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저 때문에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저도 안 먹고 엄마도 안 먹으니까 진짜 둘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댁에 좀 잠시 살았는데 그 사이에 살이 엄청 통통하게 오르고 그 이후부터 그냥 계속 유치원 때부터 사진 보면은 통통. 그땐 귀엽죠. 어리니까.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그냥 통통이로 귀여웠다가 3학년 때부터 약간 뚱뚱이로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앨범, 중학교 졸업앨범, 고등학교 졸업앨범 다 뚱뚱뚱뚱뚱뚱 뚱뚱이에요. 저는 약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중간중간 다이어트도 했고 아까 말한 건 처음 다이어트 한 거는 중학교 2학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 사촌 오빠가 한의원을 했는데 거기서 한약을 먹으면서 제가 처음 살 뺀 게 그때 중2 때 막 다이어트 한다고 한약 먹고 줄넘기 하고 밥 조금 먹고 그러니까 그 여름방학 한 달 동안 8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복도 다 줄였는데 다시 다 쪄가지고 교복 다 풀고 다니고 반팔 입고 다니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살 엄청 빼고 교복 다 줄이고 근데 또 안 맞아서 교복 다 풀고 다니고 맨날 아침 일찍 그냥 사복 입고 학교 가고 막 그랬었어요. 교복 안 맞아가지고. 평생을 그냥 다이어트 하면서 산 것 같아요, 저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근데 이것도 정말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원동력 일단은 엄마의 채찍질. 저는 아직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뭐 언니는 그냥 열심히 해 약간 이런 거고 엄마랑 아빠는 다이어트 하는 거 좋아하는데 싫어해요. 뭔 말이냐면 저희 아빠는 되게 무조건적인 자식 사랑이 엄청 크신 분이에요. 되게 막 사랑을 많이 주시는 편인데 다이어트 한다고 하니까 안쓰럽은 마음도 있죠. 왜냐면은 살이 쪘어도 어쨌든 내 새끼니까 못 먹고 하면은 안쓰러워서 이거 좀만 먹어봐 이거 좀만 먹어봐 이러면서도 운동 안 한다 보면 운동 안 해? 운동 안 해? 제 아빠 저를 광덕이라고 부르거든요. 광덕 운동 안 해? 맨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운동하라고. 약간 원동력의 가족도 있죠. 막 엄마는 제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예쁜데 너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약간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족들도 되게 도와주는 편인 거죠. 어쨌든 제가 일도 안 하고 다이어트 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 자신이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변하는 모습 보면서 재밌어요. 그냥 힘들죠, 당연히. 막 운동을 매일 한다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고, 제가 시간이 많다고 항상 말은 하지만, 시간이 많아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은 많다라고 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변하는 몸을 보는 게 재밌고, 옷을 바꿔가는 게 재밌고, 안 맞던 옷 입는 게 재밌고, 진짜. 막 나의 비포가 점점 늘어나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쉬지 않고 했던 거고, 그리고 유튜브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막 물론 뭐 안 좋은 시선도 당연히 있겠지만 솔직히 모두가 나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나를 응원해주고 그냥 내 그 핸드폰 뭐 태블릿 안에 있는 내 모습만 보고 응원해준다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하고 그리고 인스타에서 친해지신 분들이나 인스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나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빈말 아니에요, 진짜. 다이어트 초반에는 운동하는 습관이 없어서 더 하기 싫었을 텐데 하기 싫은 날이나 피곤한 날은 어떻게 이겨냈나요?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앞에 말한 것과 비슷한데 약간 그리고 운동이 점점 재밌어졌어요, 원래는. 막 헬스 하는 것도 옛날에는 저 예전에도 헬스를 다니긴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막 일주일에 한 번 가고 2주에 한 번 가고 그냥 약간 간헐적으로 오고 그랬었는데 그 헬스장에서 운동 기구를 배워가는 것도 재밌었고 그 PT 했을 때는 그리고 저는 예은쌤 만난 것도 정말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쌤한테 배우는 운동이 재밌었고 딱 마침 다이어트 마음 먹었을 때 PT쌤이 예은쌤이었던 것도 있지만 정말 마음이 잘 맞고 재밌고 진짜 티키타카가 잘 돼요. 그 사람 간의 티키타카가 진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재밌으니까 더 가게 되고 PT 시간이 솔직히 막 오는 게 싫고 무서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기 싫고. 근데 저는 그냥 수업하는 게 재밌었고 운동 배우는 게 재밌었어요. 선생님 되게 잘 가르쳐 주셨고 저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이제는 수업을 안 하고 저 혼자 운동하거나 친해진 서정 씨랑 운동을 하거나 예은 쌤이랑 운동을 하거나 그러는데 그렇게 운동으로 친해진 사람이 있는 것도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운동이 재밌어요, 좀. 힘들 때도 있죠. 요새 약간 운태기가 오는 것 같긴 한데 이럴 때 좀 다른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헬스가 되게 생각보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PT 횟수는 얼마나 되셨는지 그리고 혼자서 기구 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PT는 제 알미랑 얘기해봤는데 저희는 계속 2대1로 했었거든요. 거의 한 60회? 70회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PT 안 받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반년 정도? 5개월 된 것 같아요. 간혹 제가 PT를 계속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예은쌤과 같이 파트너십 운동을 하는 겁니다. 둘이 약간 체형과 체격은 다르지만 운동 능력은 선생님이 더 세지만 그래도 무게를 치는 여자분들이 주위에 서로 없어가지고 같이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PTS는 60회, 70회 정도 한 것 같고 예은쌤이랑 한 20회? 20회 넘게 했나? 아무튼 지나온 선생님들이 몇몇 분 계세요. 네. 그리고 혼자서 기구 운동 가능한지 이거는 진짜 개인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막 한 분 한 분의 그런 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고 헬스장 처음 가는데 기구 운동 하면은 정말 좀 다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PT를 받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운동법을 어느 정도 한 20회 정도만 해도 내 걸로 완전히 만들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뭐 루틴을 짠다거나 그런 거는 유튜브 보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회 안에 내가 다치지 않게끔 운동을 배우고 그 이후에 혼자 해도 되고 뭐 원한다면 더 길게 해도 되고 약간
이런 식일 것 같은데 저는 처음 하시는 분이고 운동 능력이 좀 없으신 분이면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항상. 다이어트 하면서 먹었던 식단들 중 가장 질리는 거 없이 롱런한 음식은 최애 음식인 거죠. 닭가슴살. 진짜. 저는 막 닭가슴살 물려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요리를 해서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막 채소도 넣고 막 근데 제가 말했지만 채소보단 소금을 좋아하는 거였어요. 막 그런 거 넣어서 볶아 먹으면 그냥 만들 수 있는 음식은 무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닭가슴살 그냥 먹다 보니까 더 맛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하도 잘 나와가지고 닭가슴살류가 저의 최애는 채소랑 닭가슴살 볶아서 먹는 게 가장 최애입니다. 솔직히 한 뭐 1년 동안 1000끼 넘게 먹었다 치면 500끼, 한 800끼는 닭지 채소 볶음을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이어트 때려치고 먹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은. 근데 제가 진짜 음식은 다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치킨? 치킨 아니면 삼겹살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데, 막 마라샹궈도 너무 좋고. 근데 제가 먹는 게 정해져 있긴 해요. 치킨, 마라류, 아니면 중국 음식, 아니면 곱창, 고기. 이렇게 딱 5개만 꼽을게요. 5개. 진짜. 치팅데이 이외 식단 중 입 터진 적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 넣은 적도 있고 안 넣은 적도 있어요. 저는 다이어트 시작하고 6개월까지는 진짜 줌먹도 안 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치팅을 했었잖아요. 그때 왕창 먹고 그 이외 때는 잘 안 먹었었는데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막 엄마랑 밥 먹다가 엄마 거 조금, 아빠 거 조금, 언니 거 조금 막 이런 식으로 주워 먹는 게 많았고 과자도 조금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니면 아예 날 잡고 치팅 아닌데도 먹은 날도 있었고 막 인스타 보면은 뭐 가족들하고 고기 먹은 날도 있고 친구들하고 치킨 먹은 날도 있고 그래요. 당연히 있죠. 터질 수밖에 없어요. 입 터질 때 참는 법. 초반에는 그냥 참았어요. 참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자거나 냄새 맡거나 일부러 아니면 먹방 보거나 아니면 잤어요. 근데 진짜 막 참는 거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진짜 참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상데이 주기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이었거든요. 근데 좀 요새 망나니 같이 살아서 막 휴가 갔다 오고 나서도 좀 여금여금 먹고 그랬었죠. 그래서 근데 9월에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연휴도 있고 제 생일이 있어가지고 저 막 원래 생일 하면은 막 누텐크 생일 주간 막 이래가지고 일주일 넘게 막 친구들하고 놀고 가족들하고 먹고 아는 언니들 만나고 많은 사람들 선배들 후배들 만나고 막 이러는 타입이어가지고 올해는 근데 작년에는 좀 조용히 지나갔던 편이어서 올해는 좀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찌우는 주범이 된 음식 전 술, 치킨, 삼겹살, 라면인 것 같아요. 제가 125까지 찐 적이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진짜 막 완전 뒤뚱뒤뚱 걸어다녔는데 대학교 다닐 때는 술을 막 진짜 많이 먹고 막 치킨을 일주일에 5번 먹고 삼겹살은 막 4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그때 자취했을 때 한창 진짜 많이 먹었었어가지고 술 먹으면 그리고 무한대로 먹어요 약간. 그래서 진짜 살찌는 주범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다 보면 살처짐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다이어트가 끝나면 수술을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처진 살이 심하니까.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처진 살이고 뭐고 갖고 있는 살이나 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 내 살 너무 처졌어 어떡해 막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진짜 운동을 하면은
그 조금 진짜 미세하지만 처졌던 게 살짝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 빼야 될 살이 많으니까 그거가 운동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걸 알고 일단은 막 정확한 계획은 없는데 일단은 갖고 있는 지방을 빼자. 이 마음이 더 커요. 약간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처진 살보다 지금 갖고 있는 살이 더 무섭다. 처질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못 뺄 걸 더 걱정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처진 거는 좀 진짜 꼴배기 싫어가지고 나중에 수술하고 싶긴 해요. 제가 살을 2달 반 만에 한 38kg를 빼가지고 그게 서서히 쪘거든요. 근데 그때 확 줄었던 게 찌니까 허벅지 안쪽 살이 약간 이렇게 혹부리 영감처럼 튀어나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그래도 쫄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이거는 약간 근데 이것도 크기가 작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건 수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니, 저도 열심히 살을 빼고 있는데 10일에 한 번씩 치팅데이를 가지고 있어요. 맛있는 걸 먹고도 살찔까봐 기분이 좋지 않고 먹토를 한 적도 많은데 치팅데이 후 효과 좋았던 관리 방법이나 마음다짐이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적 많아요. 근데 저는 막 억지로 먹토가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치팅데이 다음날 막 술 많이 먹고 이래서 토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저는 진짜 옛날에는 아까워서 토도 안 했어요. 먹은 거 아까워가지고. 먹은 거 아까워서 토도 안 했던 사람인데 이거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치팅데이 후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나 마음가짐. 바로 내 원래 식단으로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급 찌고 급 빠지는 거. 당연히 그 하루 사이에 먹으려고 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쉴 새 없이 먹었거든요. 치팅 때는. 그러면은 4, 5kg가 쪄요, 하루 만에. 근데 이거를 빨리 빼내는 방법은 원래 내가 먹던 그 다이어트 식단으로 돌아가고 원래 운동을 하고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야 하고 더 살이 찌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예전 같았으면은 그렇게 먹고 나 먹었네. 모르겠다. 그냥 나 이번 주 먹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하는 날을 길게 잡지 않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만약 길더라도 다시 꼭 돌아와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 같아요. 찌려고 하는 몸이. 근데 먹토 진짜 안 좋아요. 몸 다 상할 것 같아요. 조심하도록. 다이어트 하기 전 최애 음식은 아까 말한 그 5가지. 치킨, 마라, 중국 음식, 곱창, 고기 이렇게. 다이어트 후 주변 반응은? 근데 제가 이 90kg 때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지금 거의 한 7개월째 90kg 때니까 막 봤을 때 와 진짜 많이 빠졌다 막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와 진짜 갈수록 진짜 많이 빠진다 막 진짜 대단하다 막 약간 이런 게 있었고 갈수록 그런 건 없는데 저한테 다이어트나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알려주는 게 너무 재밌고 제가 해서 좋았던 홈트나 기구 동작이나 식단이나 이런 거 추천해주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TMI 보시여가지고. 그래서 막 친구들이 물어봐요. 이거 나 살 빼고 싶은데 이거 괜찮냐? 이 식단 괜찮냐? 막 이렇게 이 식단이나 이거 영양 성분 괜찮냐? 근데 저도 막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쌓이는 지식이 어쨌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거는 칼로리 대비해서 나트륨이 너무 많거나 당이 너무 많다. 먹어도 소용없을 것 같다. 아니면은 이거보다는 이걸로 대체해서 먹는 게 어때? 막 이렇게 알려주는 일이 많아졌죠. 다이어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져가지고 저에 대한 반응보다는 저에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만의 자극받는 법은? 저는 제일 좋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극은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 옛날 사진을 봐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살쪘을 때 지금도 물론 그렇게 날씬한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쪘을 때
사진, 영상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 다이어트 초반 그 유튜브만 봐도 지금이랑 다르니까 그것도 가끔씩 보고 막 친구들도 가끔씩 막 말해요. 야, 니 이때 봐봐. 막 진짜 많이 달라졌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옛날 거 많이 보고 제가 인스타에도 제 옛날 사진 많이 올리는 이유가 이거 보고 좀 더 자극을 받아라. 나 자신에게. 남한테 막 자랑 이런 게 아니고 너 이거 봐봐. 더 자극 받아라. 약간 내 자신한테 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보면은 진짜 아 그때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때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겼어요.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드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까도 말했지만 가족들하고 먹을 때 먹어요. 근데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맛있는 거 먹을 때 참을 때도 있고 아, 못 참겠으면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에 올라간 영상에도 제가 좋아하는 그 곱창전골을 가족들이 사와서 먹었어요. 근데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근데 참았어요. 그냥 참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오늘 인바디를 할 거였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먹을 땐 먹고 그냥 저번 주에도 뭐 가족들하고 외식도 했었고 고기도 먹었고 근데 좀 약간 클린한 거를 먹었으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뭐 저 때문에 샐러드도 먹고 막 그래요. 홈트 추천. 저는 진짜 한 100번은 말한 것 같은데 빅시스 언니 영상 정말 좋아하고요. 그 중에서도 20분 고강도 운동 정말 효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의 10일째 하고 있는 복근 챌린지 정말 최고. 최근 들어서 정말 배가 좋아졌다고 많이 생각하는 게 복근 챌린지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꾸준한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홈트는 빅시스 언니, 삐약스핏 그리고 또 뭐하지? 아 그리고 흥둥이 쌤들 영상도 좋아하고요. 조시앤바미 저 춤추는 그 다이어트 댄스 영상들 정말 잘 보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초반 때 봤던 써니쌤 줌바 댄스 그 영상도 진짜 그것도 4주, 2주 챌린지가 있어요. 그 영상도 정말 추천해요. 그리고 변비 문제 있다면 해결 방법은 저는 변비는 잘 없는데 물을 좀 적게 먹으면 물이랑 음식을 좀 적게 먹으면 확실히 좀 덜 가더라고요. 물 많이 먹고 야채 그냥 그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유산균을 2번 먹습니다. 최종 목표 무게는 그리고 기간은 기간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그래서 저 최종 목표는 60kg를 한번 찍어보는 거. 그게 가장 최종 목표입니다. 이렇게 질문 끝났어요. 저 되게 평소에 엄청 TMI 남발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게 궁금한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너무 기분 좋게 찍은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항상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막 그렇게 막 답을 적어놓고 읽은 게 아니고 그냥 질문만 보고 바로바로 말한 거여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